오늘 제주도 날씨가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어요. 계속 20도가 넘고 산책하고 나면 그래도 땀이 좀 흐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바람이 엄청 세지고 좀 추워져가지고 차를 한번 따뜻하게 내려서 마셔보려고. 근데 저번에 잎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양 조절을 실패해서 이번에 또 너무 조금 넣었더니 너무 연하게 우려나가지고 조금 더 넣었고, 이거는 우롱차예요. 우롱차인데 예전에 올해 초까지도 저희 이제 인사이드 블루 가르쳐 주셨던 유진 선생님이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한 15도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좀 추워요. 아파요. 그리고 바람을 맞으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주 데려다 주고 대한이랑 산책하고 들어와서 좀 으슬으슬해가지고 차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조화라고 그 플리마켓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직접 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이거를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데려왔어요. 너무 이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거 참 좋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구가 될 것 같아요. 수구. 제가 원래 유리 소재로 된 수구가 있었어요. 뭐 수구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수구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깨져버려가지고. 근데 요거를 딱 봤는데 요걸로 하면 너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색감이 하얘서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약간 노란빛이 좀 돌아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없어서 좀 흐르기는 하지만 약간 막걸리 따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어느덧 11월이고 어느덧 2025년이 끝나가면서 사실 전 요즘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설 허가가 나면 시설을 할 건데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블루베리 묘목이랑 뭐 화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상토랑 배합이 되어 있는 걸로 그냥 구매를 했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너무 그 돈이나 그 시간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상토에 섞여 있는 걸로. 그리고 지금 피트모스 금액이 30%가 인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컨택을 해가지고 그때 그 오르기 전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깨비 농장에서 컨설팅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묘목이랑 화분백이랑 그리고 그 관수 4구짜리 그리고 비료 상토까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600평 정도의 식재를 할 거고 아마 한 800에서 900본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로 들어와가지고 배 운송비도 꽤 나오고 그래서 확실히 초기 자금에 돈이 많이 드니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대출을 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도 청년농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훨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가장 관건이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땅을 사야 되니까 대출도 이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농협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대출이 다 나온다고 했었고, 그런데 농지은행에 땅이 올라왔다고 이제 문자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들을 몇 군데 보러 갔었는데 초반에는 사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땅들이 이제 자라락 나와가지고 자라락도 아니고 몇 군데가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한 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이 좀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되게 안 될 거라고 좀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딱 제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청년농이 되고 한 2달 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하게 됐고 평수는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땅의 면적은 한 600평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묘종도 키워보고 좀 농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것 같고 한 작물로는 600평 정도를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제가 5월 달에 청년농이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지금까지 참 많이 알아보고 또 서류 같은 것도 계속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했고 아무래도 제 땅이 아니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도 계속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됐고 또 이제 청년농 담당자이신 제주시청 농정과 그분이랑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자주 했고 가기도 하고 서류도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막걸리를 따라 마시는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뭐 전자세금 계산서랑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 나와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업체로 바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사는 뭐 농자재에서 따로 산다든지 하는 뭐 인부를 쓴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청년농이 됐을 때 그냥 이게 제도가 사실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인터넷을 뒤지면은 뭐 물론 정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특히 또 저는 지역이 제주도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청년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정과 가서 그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고 포기하신 중도에 포기한 청년농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게 사실 좀 정신적으로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눈앞에 탁탁탁탁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해도 뭔가 계속 뭔가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하는데 뭔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딱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사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했던 땅에 대한 부분이 초반에 좀 빨리 해결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고 매일매일 화이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땅을 가서 계속 열심히 이제 돌보고 있어요. 시설하기 전에 땅도 좀 돌이 많아서 돌 같은 거 좀 골라내고 그리고 물이 비가 오거나 하면 바닥이 너무 푹푹 꺼져서 그것도 좀 이렇게 평판 작업이라고 하나? 좀 이렇게 다지고 누르는 걸 해야 돼가지고 돌도 좀 깨부시는 것도 한번 돌리고 로타리도 치고 지금까지 로타리 2번 쳤거든요. 그러고 이제 누르는 것도 뭐 한 번 부르는데 비용이 막 5, 60만 원 해서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차로 들어가가지고 차로 막 밟았어요. 근데 꽤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주말 사이에 또 비가 와가지고 조금 마르고 하면 가서 좀 더 밟아주려고요. 그러면 이제 더 단단해질 거라고 시설 팀장님이 와서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집안이 잡히고 좀 깨끗해지고 어저께는 가서 이제 둘레 있는 막 커다란 잡초들 이제 남편이 다 잘라주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시설 들어오면은 저희가 깨끗하게 해놔야지 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우주가 밭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노는 게 뭐 호미질하고 막 삽질하고 어저께는 또 구루마도 끌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아기인데 혹시나 또 다음날 몸살이 오진 않을까 막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뭐 그런 거는 그냥 제 걱정이었고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밭에 가면은 좀 아들이 놀 수 있게 약간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뭐 크게는 아니고 평수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한 귀탱이에 뭐 작게라도 뭐 미끄럼틀을 논다든지 뭐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끔 뭘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약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설이 다 된 후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거를 간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블루베리를 할 거고 제가 직접 간판도 만들 거예요. 뭐 나무 같은 게 참 당근에 많이 올라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시골에 살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 막 나무 뭐 땔감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고제 뭐 나무 뭐 막 판 큰 거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가져다가 살짝 다듬어서 페인트로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주도는 또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 영상으로 많이 본 거고 제가 단 한 번도 직접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무랑도 좀 친해져야 될 것 같고 저도 시설하면서 이번에 또 전기도 이제 이입 신청서를 냈는데 전기도 이제 땡겨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한전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은 전기 업체를 통해서 다 하면 되긴 하는데 저도 그거를 제주도는 근데 신청을 하면 한 달 반 이상은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미리 신청을 좀 더 빨리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관수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또 약간 스마트 플러그 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선 같은 것도 시간 절약이 많이 돼요. 직접 가서 일일이 물을 틀고 잠그지 않아도 딱 시간 맞춰놓으면 알아서 잠그고 그래도 600평이면 꽤 큰데 거기를 다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가지고 좀 관수를 사용할 예정이고 뭐 나중에 잘 되면은 스마트팜 그 애플도 최근에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이미 비용이 많이 투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후에 보조 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팜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또 이제 하면서 느낀 게 화장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작년부터 또 여성 농인들한테 좀 제공해준 혜택이 있더라고요. 한 금액의 10% 정도를 제가 부담을 하고 한 초쯤에 이제 그거가 이제 공고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신청을 하면은 간이 화장실이라거나 그런 거를 이제 하나 갖다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것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어르신들 이제 여성분들은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볼일을 보신다거나 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정말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청년농도 이 제도도 너무 좀 지금 현대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제한이 많고 청년농을 위한 제도인지 그냥 약간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한 그런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농업이. 그러고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많이들 도전을 꺼려 하기는 해요. 그냥 기존의 부모님들 거 물려받거나 뭐 그냥 감귤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다가 뭐 임대 땅이라서 하우스를 뭐 하기도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돈도 절약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업체를 끼고 밖에는 못하고, 왜냐면 따로 인건비나 제가 농자재를 사서 제가 만든다고 해도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더 주고 업체에 맡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막 공무원한테 이제 막 약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잘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는 뭐 상담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딱 팩트만 얘기하시는 분이셨고, 딱 깔끔하게 뭐 그러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위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또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에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제 성향이 그런 거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예, 좀 내가 이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는 하루에도 뭐 12번씩 포기를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랬다가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요것도 내가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는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나한테 이득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 상황들은 저밖에 모르거든요. 뭐 누가 24시간 저랑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요. 이해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뭐 조언이나 뭐 충고랍시고 해주는 말들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르잖아, 내 상황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예, 특히 뭐 한 번, 두 번 봤던 뭐 업체 사장님들도 그렇고, 뭐 여자예요? 전화했는데 혼자 농사 지을 거예요? 힘들 건데. 아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 말지, 막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들었고, 모든 일이 저는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어떻게 힘들지 않고, 특히나 뭔가 이렇게 큰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농사 같은 경우는 저는 노지를 하고 하우스가 아니니까 날씨의 그런 기후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태풍이 뭐 올해는 안 왔는데 제주도는 태풍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육지랑 완전 시설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뭐든지 더 크고 세고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고 비싸고, 설치를 뭐 육지는 뭐 옆에 기둥을 뭐 하나 둘 세 개만 세우면 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거의 2배를 써요, 농자재를.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너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고, 네. 근데 뭐 그게 또 뭐 정말 많이 알아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몇 군데를 해보면 이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이 평균 그런 단가나 이런 게. 그리고 저는 철강 사장님이 또 제주도에 신성철강이라고 있는데, 운 좋게 그 여자 사장님이신데 저를 보고 걱정이 되신다고 한번 견적서를 받으면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봐서 단가를 적어주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가져가가지고 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선택을 했어요, 제주도의 업체를.
그 사장님도 이제 저를 보고 삼촌 같다고 너무 걱정이 된다고 작물을 변경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시설을 처음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떠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해주세요. 하다못해 뭐 옆에서 이제 옆에 뒤 앞에 농사 짓는 분들 다 와가지고 다 한 번씩 막 고개 절레절레 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계획서는 향후 뭐 몇 년간의 계획서를 내요. 뭐 예상 매출 뭐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서는 제출을 하지만, 근데 저는 그 계획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제가 좋아서 선택을 했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적으로 저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정말 나를 너무 도와주지 않고 너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어쨌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아이도 있고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1년 후, 뭐 2년 후, 3년 후, 어쨌든 한 3년까지는 그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예상 매출이 그래도 조금은 나오니까 3년까지는 그래서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생활비로 쓰고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진짜 아낄 수 있는 건, 물론 지금도 아끼고는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나가는 그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니까 다들 걱정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뭐 MZ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러질 않아요. 누구한테 크게 간섭을 한다거나 뭐 걱정이 돼서 뭔가를 얘기를, 또 그런 얘기도 전 잘 못해요. 왜냐면 상대방한테는 그게 팩트인 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이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게 참 말처럼 저는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 걱정이 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알죠. 아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러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러한 팩트 질문이 아니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게. 누구나 다 그런 힘듦을 일일이 말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심지어 남편한테도 그런 거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도 저한테 뭐 그렇게 크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남편이 이제 제 성향을 아니까 그런 질문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제가 꼼꼼해요. 그래서 빨리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면. 서류도. 그래서 모든 게 남들보다 좀 더디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잘하고 있어. 저는 또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고. 다들 걱정을 해주지. 잘하네, 잘하고 있네, 이런 말은 진짜 안 해주잖아요. 뭐 꼭 잘한다, 그게 뭐 말이 잘한다지, 그냥 응원이 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말없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이 돼요. 저한테는 가족이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어디서 무슨 글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나중에 우주가 무언가 큰일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이랬냐 저랬냐, 어떡할 거냐,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모습만 봐도 되게 흡족할 것 같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먼 발치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나중에 우주한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인생이잖아요. 우주도 크게 간섭하지 않고 저도 그러고 싶기 때문에 돼요. 그냥 살아가면서 뭐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많이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크게 그렇게 욕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진짜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정말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뭐 그전에 나무에 대해서 약간 공부도 했었고 이런 식물 쪽에 또 관심이 많았었고, 요새는 좀 흙이나 땅에 관심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이 흙이나 이런 토양, 그런 성분에 따라서 이 작물이 또 나눠지거든요. 뭐 제주도도 동쪽은 당근이 되게 잘 돼요. 막 구좌 당근, 제주도 당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당근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당근을 잘 하지 않아요. 이쪽은 뭐 콜라비, 양배추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는 더 그렇겠죠? 이게 어떤 해충이 특히 많이 꼬이는지,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줘야 되는지, 또 요 시즌에는 뭐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기록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일지죠? 뭐 농인일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쓰면 내년에 갔을 때 저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해야겠다,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잖아요. 해충이라는 게 이미 생기면은 끝도 없대요. 그냥 한 마리가 있었어도 다음날 되면 그냥 다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예방도 미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블루베리는 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물 주는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루에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블루베리로 어떻게 또 다른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산업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닥친 게 먼저니까 뭐 이제 곧 있으면 시설을 할 거면 시설이 어쨌든 먼저잖아요. 시설이 다 잘 갖춰지고 나야지 그 다음에 작물도 거기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다음 먼 막 몇 년 후까지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중에 솔직히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하기에 달렸다고 보고 또 이 날씨에 대한 운이나 그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물론 남편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 남편은 지금 자기의 본업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돈도 벌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또 아들이랑 놀아주다가 잠이 들면 일상이 그게 하루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제가 너무 막 피곤함을 더해주고 신경 쓰는 말들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가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영상도 그래요. 영상도 사실 지금 조회수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 관련돼서 더 많이 영상을 찍게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할애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계속 밭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25m도 막 그렇게 길지 않네. 그치. 저기까진 근데 가겠네 그래도. 내가 딱 그러면 이제 우리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할 수 있겠네. 다 할 수 있어. 여기 목욕도 할 수 있어. 그 수업도 되게 좋아 보이네. 어? 되게 좋네, 그지? 오, 아주 좋아요. 25m 호수가 미터당 1,000원이고 저거 호수 헤드는 일본 제품인데 메이드 인 타이완이긴 했는데 아무튼간 저거 27,000원 해서 호수랑 해서 5만 얼마. 여기서 일하고 나서도 손 닦기도 불편하고 신발도 더러워져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닦을 거예요. 아니 아직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여기네. 이거 어저께 와서 신은 국화 엄청 이쁘게 탱탱하니 아주 잘 있네. 여기에 막 벌레들도 오고 막 벌들도 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바늘꽃. 여기가 좀 내려오는 길이라 물이 조금 많이 고이는 편이라 여기는 물 좋아하는 애들로 좀 심었고 뭐 자물쇠 이런 것도 좀 볼 걸 그랬네. 지금 밭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농장 조성을 하면서 전기를 써야 돼가지고 한전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변에 여기 도로변에 이쪽으로 이제 전주가 세워질 건데 이게 어쨌든 선이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제 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전주는 그러니까 도로에 세워져도 산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있는 끼고 있는 땅이 있어요. 이 땅 그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읍사무소로 가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업체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럼 토지대장을 띄라고. 그래서 토지대장을 쪘는데 거기에도 주인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사정토지라고 나와요. 사정토지. 처음 들어봤어요. 사정토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정토지는 등기부등본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 소유기는 한데 주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누가 주인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식물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러 왔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시설이 들어가요. 지금은 저렇게 밭에다가 이제 요거는 땅에 이제 근가라고 하더라고요. 근가 이제 묻을 거 이렇게 세워놓고 측량 같은 거 이제 다 하시고, 저게 이제 말뚝 느낌으로다가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꼽아놓은 거예요. 요렇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설이 들어가는데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이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도 태어나서 이렇게 큰 거는 되게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고, 이 농장 조성, 농장 관련한 생각 때문에 막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서류도 미비하면은 보냈다가 또 다시 보내고 이러는 게 진짜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일 설비가 들어가면 이제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목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농장 분위기가 좀 나지 않을까 싶고, 한전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올해 초까지는 거의 2달이 걸렸고 지금은 1달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전주 하나 하는데 한전에다가 내는 돈이 한 30 얼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입금을 그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설치가 어쨌든 사정토지고 하니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해요. 행정구역 땅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밭이 아니고 도로로, 여기 앞에 이 땅은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주인이 없고 하니까 한전에서 설치를 해줄지, 이런 땅도 처음이고 참 이렇게 살짝 끼고 있는 이런 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공무원들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행정 관할 구역 땅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참 사정 토지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있는데, 참 제가 여기 아주 소박하게 그 무 레디시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파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얘네는 이제 딸기들이고, 딸기는 내년이 돼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은 그때 저번에 주고 갔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줘도 될 것 같고, 요 근래 한 이틀 동안 조금 추웠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추워도 거의 온도가 2자릿수였어요. 밑으로 1자릿수로 떨어지진 않아서. 요것도 근데 지금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근가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땐 이 집도 조금 더 저쪽으로 당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게 렉산 소재거든요. 요 렉산 소재고, 요거는 지금 엄청 무거운 쇠예요. 다 이렇게 용접을 하신 거고, 근데 요것도 지금 전기가 요대로는 쓸 수가 없대요. 요렇게 쓰면은 이게 보시면 밖에는 좀 춥고 안에가 따뜻해지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물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셔가지고 방수가 되는 등으로 바꿀 거고, 그리고 요거를 배관이라고 하나요? 요 배관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갈 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갈 거예요. 여기서 뭐 크게 뭐 큰 것들을 전기를 쓸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겨울에 뭐 하다못해 난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또 뭐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뭐 간단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펌프, 물 펌프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농업 전기기 때문에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써본 후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제가 임대를 한 땅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 견적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아직 철거할 생각도 없고 25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참 미리부터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드는 비용, 그게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임대 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금액을 산출이 너무 초반에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게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증보험료가 또 올라가요. 그거를 제가 내야 되는데 초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청년농이 초기 자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을 줄이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금액을 낮춰서 냈는데, 요거는 금액이 좀 낮다는 그런 농어촌 공사에서 얘기가 나와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한다고 하시네요.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그냥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좀 해가 뜨지 않을까. 날씨가 조금 그래도 오늘 온도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한 14도, 15도 나와요, 제주도. 그래서 지금은 11월 말에 가깝고,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11월 20일. 20일입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시설이 들어가는 날이고요. 파이팅 해야죠. 아프면 안 돼요. 어저께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사실 19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금가라는 거고요. 이거를 바닥에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깊이 박아서 이제 얘네가 날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그 금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둘레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추워서 그런지 바닥이 좀 딱딱해졌어요. 원래 조금 보슬보슬한데 여긴 지금 이렇게 측량을 자해서 둘레 다 금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나무젓가락 껍데기 나무젓가락입니다. 귀엽죠? 네, 이렇게 결로가 좀 이런 게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초반에 이거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아가지고 전기 설치 하시는 분이 거의 전국값만 그냥 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설할 때도 영상을 좀 찍어 볼 거예요. 돌밭. 지금 농자재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밭으로 왔습니다. 농자재가 어떻게 들어올지, 일단 가운데 쪽에다가 놓게 하라고 팀장님이 전화가 돼가지고, 저기 보면 저 가운데 약간 금가 이렇게 돌 있는 데가 있어요. 저 가운데다가 딱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무젓가락이 막 꽂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밭에 그래도 제가 와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농자재만 두고 가시면은 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두고만 가시면 되는 거죠? 아, 제가? 예. 안 왔으면 안 될 뻔했네. 종류가 세 가지를 쓰는구나. 요새 태풍 상사를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막 체크하는 거. 꼼꼼히 체크해. 꼼꼼히. 보세요. 혹시 태풍 상사 보세요? 네? 넷플릭스 안 보세요? 태풍 막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와. 던지자. 이게 뭐예요? 말뚝이야. 말뚝. 이렇게. 말뚝이라고 안 적혀 있어. 지금 여기 앞에 아까 전에 그 사정 토지라고 했는데 두 군데가 더 나뉘어져 있대요. 총 세 군데로. 이 쬐끄만 땅이 옆에 이 땅이 두 개 땅은 동의서를 받아와야 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뚝 박아져 있는 땅 딱 여기인 것 같네. 농자재 맞다가 또 전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쉴 수가 없어. 예, 알았어요.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 48, 100개. 네. 예. 예, 이게 그냥 여기는 이 방조망 캡으로 왔대요. 다른 데랑 다르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챙긴 게 아니라 이게 네네네네. 예, 그러면 다 맞아요. 네. 스프링만 빼고는 다 네, 맞아요. 내일 스프링만 오면 돼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와, 근데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 사이로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도 좁은데 잘 나가시겠죠? 또 나가실 때도? 예. 사진만 네네. 근데 인수자랑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마지막에 제가 사인을 했어요. 네, 제가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태풍 상사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막 무역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여자 상사맨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막 검수하고 이런 거 체크하는데 되게 꼼꼼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약간 상사맨이 된 느낌이 들면서 요거를 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또 마침 이렇게 운반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벌써 시계가 없네요. 몇 시인지 모르겠. 핸드폰 보면 되잖아. 3시 11분입니다. 아까 딱 이제 엄마랑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딱 오셔가지고 전화 끊어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볼 거고, 다 받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약간 진짜 두근두근해요. 뭔가 진짜 시작하는 것 같고. 묘목도 이제 불러야 될 거고, 묘목은 부르면 하루 만에 온대요. 이제 배로 오는 건데 이거 문도 좀 이렇게 귀찮지 않은 걸로 좀 바꾸고 싶고, 나중에 요것도 색상을 다 칠할 거예요. 블루베리 색상으로 칠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번에 문이 다 닫혀있는데 왔는데 여기서 새들이 2마리가 들어와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 밑으로 들어왔나봐요. 새들도 들어오고 아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을 벌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저는 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좀 같이 일구고 싶어요.
그래야지 자연도 또 저희들한테 계속 좋은 거를 주지 않을까 싶고 마음을 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벌자 이런 욕심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좀 최대한 약도 덜 쓰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저의 최종 목표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일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정말 인생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물론 기록은 남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든 뭐 이제 농지 일지를 계속해서 쓸 거고 기록은 계속 열심히 남길 계획입니다. 오늘은 자제가 왔고 딱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올 거예요.